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고미연 대표님 모시고 미국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워낙 요즘에 많이 활동하시고 바쁘실 텐데 그래도 네. 본인 소개 한번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자산 이전하실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GFA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고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또 이게 인연이 있죠. 그쵸? 네. 보니까 이제 같은 대학 동문인 줄 알았는데, 동문 플러스 이제 저희가 학회가 있어요. 동아리. 거기에 보니까 완전 직속 후배님이셨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자주 보고 그러진 못했지만.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요. 저희 채널에도 한 1, 2년 전에 한번 나오셨어요. 네, 2년 더 됐어요. 네, 그때 2년, 책 나오고. 네, 2년 전에 나왔었어요. 맞죠. 네. 요즘에 하시는 일 좀 어떤 거 위주예요? 그 해외 부동산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처음에 저희 나오셨을 때는 미국 부동산 위주였는데, 지금 또 넓히셨다고.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두바이 법인 세우고 두바이 네. 쪽에 그런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민 그리고 자산 이전하시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고 앞으로 계속 뭐 나라와 도시는 확장해 갈 예정이거든요. 와, 멋있다. 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은 아무래도 그 미국 쪽에 특화돼서 제가 네. 미국에 부동산 사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자녀를 보내시거나 그렇게 미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어려워하시거든요. 처음에 네. 그럴 때 좀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도와드리고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또 한국 분들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 도시로 또 눈을 많이 돌리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미국을 처음에 본진으로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는 두바이, 그리고 좀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실 살짝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많이 관심 가지시는 곳 중에서 뭐 싱가폴도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네, 다시 또 이제 홍콩이 또 부상하고 홍콩. 있거든요. 다시. 그리고 뭐 홍콩이라든지 그리고 네. 또 유럽 쪽까지 확대해 본다면 뭐 포르투갈도 국적 이적 그 영주권을 받아서 많이 이민을 가세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급하게는 아닌데 제가 미국을 한 4년 자문을 하다가 지금 네. 처음으로 이제 두바이로 네네네. 확장을 했듯이 신중하게 그리고 뭔가 이런 그 글로벌 트렌드를 지켜보면서 네. 계속 뭐 일본 도쿄라든지 저는 아무래도 기본 가장 강점이 부동산이니까 네. 부동산 투자와 그런 자산 이전 이런 쪽에 그 흐름을 보면서 도시를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고객분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나 두바이 이런 곳 이제 대표님한테 오시잖아요. 상담 네. 받으러. 네.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뭐 재테크 아니면 자녀 교육 아니면 뭐 투자 이민 뭐 아니면 중국될 수도 있고 어떤 게 네. 가장 커요? 대표님이 전문이신 뭐겠습니까? 세금이요? 세금이죠, 세금. 네. 그쪽에 뭔가 관심이 많아요? 세금 때문에 사실 가시는 게 크죠. 그리고 너무 이제 상속세 증여세라든지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보유세, 양도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절세 목적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미국은 특히 두 번째로는 교육 목적이 커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미국은 교육. 네. 그래서 또 이게 아무래도 연령대가 다른 게 정말 나이가 좀 상속 증여를 진지하게 고민하신다 이런 분들은 네네. 영주권도 얻으셔가지고 특히 네. 세금 때문에 뭐 투자도 하시고 또 아예 정말 국적까지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네. 젊은 분들은 약간 투자 목적이 아무래도 더 크죠. 그래서 네네. 안전하고 분산 투자도 가능하고 달러 소득도 원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제 투자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네. 그런 대체안을 찾으시는 것도 있고요. 또 그분들은 뭐 자녀들이 미국에 대학이 좋은 대학이 많잖아요. 네. 미국에 이제 교육 목적으로 사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약간 사심을 넣어서 우리 애가 초5인데 만약에 네. 뭐 이런 교육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 한다 그러면 어떤 뭐 약간 좀 계획을 러프하게 뭐 추천을 드립니까? 네. 교육,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정말 그냥 뭐 아예 원어민처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고 네, 빨리 아니면 가야 그냥 되고. 뭐 그냥 글로벌 펌에서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적당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네. 이게 그 샐러리맨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정말 교육 측면에서만 얘기 드리면은 그러니까 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사춘기가 되기 전에 가야지 정말 친구들하고 현지의 미국인들하고 친해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냥 정말 영어에 거부감 느끼지 않고 뭐 미국인들, 외국인을 만났을 때도 뭐 편하게 그러시려면 뭐 간단하게는 뭐 여름하고 겨울에
이제 뭐 썸머나 윈터 캠프만 자주 노출시켜 주셔도 좋고 네네. 또 제가 뭐 우리나라 대학을 원하시는지 일단 그거 먼저 선택은 해야죠. 우리나라의 그 대학 트랙을 갈 건지 네네네. 수능과 내신, 역시. 수시 네네. 아니면은 이제 정말 아예 우리 아이를 글로벌 대학에 진학시키겠다. 그러면은 네. 뭐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선택하는 게 좋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전에는 결정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저한테 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내 트랙보다는 뭐 네. 외국인 학교 보내시는 분도 있고 뭐 국제학교 보내시는 분들 유학을 보낸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서 뭐 다양할 수는 있는데 뭐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그 목적만 가지고 부동산을 뭐 사시기보다는 네. 막연한 아이가 중학교 이전이면은 아무래도 뭐 막연하게 그 달러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네. 그게 예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달러로 된 자산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그런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네. 투자 목적으로 사두시는 분도 있고 아이가 정말 이제 성년이 돼서 네. 그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찾았다 미국에서 그러면 사실 뭐 아이의 뭐 실이용이라든지 아이에게 증여해줄 목적으로도 미국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엄청 범위가 넓고 네. 보니까 이제 대표님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그 투자뿐만 아니라 네. 교육까지 다 빼고 계시네요. 아,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감사합니다.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네. 좀 요청들이 많이 올 것 같고 최근에 그런 문의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요즘 네. 많아요. 바쁘실 것 같아요, 엄청. 바쁩니다. 네. 그때 그 전에 뵀을 때보다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네, 뭐 행복한 네. 고민이고요. 감사한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좀 그래도 이제 메인이 되는 미국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여쭤볼 건데, 네. 미국 쪽은 좀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게 세금, 절세 이런 거였는데, 좀 그쪽은 좀 어때요, 분위기가? 미국은 사실 세금이 우리나라만큼 자주 네네.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크다. 네. 네. 그래서 뭐 100년 동안 뭐 미세하게 조정은 됐겠지만은 또 네.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이런 그 당에 따라서 좀 그런 마이너한 변화들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뭐 대대적인 변혁이라든지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저는 부동산 전문으로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니까 커리어를 쌓고 있으니까 네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부동산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오히려 혜택을 더 주지 네. 뭐 투자 환경을 계속 미국이 투자할 수밖에 없게끔 장려하고 세제 혜택도 같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좀 국내하고 좀 약간 비교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주택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이제 1에서 3% 나오고 뭐 개수가 많아지면 뭐 8%, 12%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어떤 그런 취득세 비슷한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취득할 때 네.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다고요? 취득세가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왜요? 왜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원화로 환산한테 10억짜리가 있는데 네. 내가 이걸 뭐 달러로 산다. 네. 그럼 처음에 취득세가 없다고요? 없어요. 갑자기 다 당황스럽네. 아시면서. 네. 근데 이제 네. 그 뭐냐면은 그 네. 미국의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을 구조를 저도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장애물들을 많이 없애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취득세도 제가 그 단순하게 없다고는 했는데 뭐 주별로 취득세는 아니고 네. 뭐 맨션세라 그래가지고 뭐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불 넘어가면 맨션세가 나와요. 네. 그 고가 주택에만 나오는 거죠. 1% 정도. 네. 그런 취득세와 비슷한 성격이 하나 있고 또 뭐 명의 이전세라 그래서 이제 명의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1%도 안 되는 소정의 그 명의 이전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는 보통은 집을 파는 매도자, 그러니까 매수자가 안 내요. 그래서 이 어떤 전반의 세제적인 그런 시스템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그 자산의 가격 있잖아요. 네. 그 가격 외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부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줘야지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네네. 그래서
그런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춰놓은 거예요. 세금부터가. 그리고 취득세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실 보유세도 그다음에 보유세, 예, 맞아요. 네. 네. 보유세도 뭐 재산세가 높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사실 뜯어보면은 그 오해가 있어요. 그 어떤 보완적인 장치가 있냐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나 있어요? 네, 이건 그냥 저의 해석이에요. 제가 네네네. 그냥 좋아요. 실무를 이런 게 중요해요. 아 사실은. 그래요? 실무를 네.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럼요. 우리나라는 뭐 재산세는 아주 낮지만은 사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네. 두 가지의 어떻게 이게 이중과세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명백히 이중과세라고 네. 봐요. 그쵸? 아니라고는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미국은 그런 이중과세는 당연히 없고 그냥 네. 재산세만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세도 50개의 주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처럼. 근데 네네. 그 재산세가 심지어 뭐 뉴저지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주거든요. 그럼 너무 높아요. 뭐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한 2천만 원은 내야 돼요, 매년. 한 2% 정도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두 번째 보완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물론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을 해야지만 되지만 주별로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소득세를 본인이 근로소득세를 내면 그 재산세를 낸 것만큼 감면을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약간 비슷하게 있긴 있는데 딱 맞진 않지.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조세 저항이 진짜 네. 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의외로 그 미국인들은 내가 소득세 낼 거 재산세로 냈어. 그냥 퉁친다. 네. 어차피 소득세에서 감면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보완해주는 제도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재산세가 높은 주들이 100% 맞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네. 절반 이상이 교육으로 흘러가요. 교육으로 흘러간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국공립 예를 들면 정말 스타 교장을 섭외한다든지 정말 뭐 스템 교육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뭐 기술이라든지 뭐 아이패드도 학교에서 사서 나눠주거든요, 애들한테. 네네. 그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양질의 선생님과 좋은 교육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을 네네.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미국은 예체능도 엄청 열심히 시키잖아요. 맞아요. 국공립에서. 그러면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에 뭐 시설도 좋아야 될 시설 투자. 그래서 그 재산세가 높은 주들, 뉴저지라든지 사실 텍사스라든지 이런 데 잘 뜯어보면 학교 점수가 막 10점 만점에 8점, 9점 이런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미국 사람들은 내가 그 사교육으로 교육비 낼 거를 재산세로 냈어. 이러니까 생각보다 조세 저항이 적은 거예요. 이게 좀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좋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종부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서 교부세라고 해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요?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낸 종부세가 어디로 가는지. 그렇잖아요. 네, 아까 몰라요. 들어보니까 뭐 체육시설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좀 덜 하겠네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크네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 내 소득세를 약간 태울 수가 있네. 국내에서는 그걸 할 수는 있는데 되게 그게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막 10분 넘어가서 안 할 거예요. 네네네. 지금 우리 대표님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양도세 있잖아요. 양도세. 양도세 같은 경우도 정말 매직 같은 마법 같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물론 재투자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거 다 대표님 잘 아시는 거긴 한데 간단히 해주세요, 그래도. 간단하게 그 갈아타기 할 때 그렇죠. 근데 투자용 부동산이어야 되고 그 몇 가지 조건들은 있거든요. 근데 6개월 이내에 두 번째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을 뭐 주택이든 건물이든 상관없어요. 그걸 그 두 번째 투자만 너가 우리 미국에 1달러라도 더 큰 돈을 투자해. 1달러라도. 하면 A라는 부동산에서 양도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걸 유예해줘요. 그 양도세를. 양도세를. 아예 없애지는 않지만 유예를 해줘요. 그래도 내가 그 언제까지 해주냐면 부동산 투자를 멈출 때까지. 멈출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한 뭐 5번 정도 갈아타기를 했어. 이제 나도 뭐 이거 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뭐 그럴 때 이제 과세 되겠네요. 그쵸. 그때는 그치만은 뭐 지금의 1억이 뭐 한 20년 뒤에 1억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더 낮죠. 그래서 이런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그리고 양도세 이제 최고과세 구간? 세율? 최고과세 세율이 우리나라는 뭐 45%에다가 그 중과세는 유예가 되곤 있는데 중과 들어가면 이제 75%.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 그 지방세까지 하면 82.5%. 82.5. 그러니까 그건 진짜 너무 투머치.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최고과세 구간의 세율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모르죠. 거기도 주마다 다르겠죠? 근데 뭐 연방정부세 뭐 높아봐야 뭐 15에서 20이고 그리고 법인세 수준이네.
네, 그리고 뭐 주세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른데 뭐 그래도 10% 안팎이니까 그러면은 뭐 30%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세율 자체가 낮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미국에 대해서 좋은 것만 얘기했으니까 나쁜 것도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나쁜 것도 있겠죠. 어떤 게 좀 조심해야 돼요? 나쁜 게 거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시피 하는데 뭐 대출이든지 뭐 집을 살 때 거의 차별이 없는데 한 가지가 있는 게 뭐 이제 FIRP타라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미국에 집을 사고서 너무 먹튀하고 자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세금을 안 내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것도 꽤나 이제 최근에 신설된 제도인데 그 매매 가격에 외국인인 경우에 일정 비율을 주하고 그 연방 정부가 원천 징수를 잠깐 해요. 아, 홀딩 하는구나. 네, 먼저. 그 위드홀딩 텍스 해서 그 세금을 그 안 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게 조금 현금 유동성이 잠깐 막히는 거죠. 일종의 담보 같은 거네. 맞아요. 디파짓.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세금을 정상적으로 잘 신고 납부하고 나면은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래도 뭐 단점일 수는 있는데 이것도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아, 그래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대표님한테 저희 이제 고정 댓글하고 본문 더보기에 제가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고미현 지금 TV,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고미현 TV 많이 찾아주세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이렇게 좀 세금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 굉장히 상담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그 거래 건수도 연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좀 뭐 약간 좀 인상적이었던 거, 뭐 약간 좀 이런 거 되게 좀 잘 됐다, 이분 좀 성공적으로 했다 하면 기억나는 거 하나 정도만 설명 주신다면? 네. 사실 사례가 너무 많기는 그렇죠. 많은데 너무 많죠. 두 가지 네네. 최근에 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캘리포니아 자문해드렸던 그 의사분이셨는데 캘리포니아는 또 좋은 게 아까 그 좀 전에 하지 못한 얘기가 모든 주가 그렇지는 않은데 재산세를 매길 때 우리나라 이제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캘리포니아는 본인이 산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더 이상 안 올린다는 거잖아요. 조금씩 오르긴 해요. 조금씩 근데 오르긴 아주 조금씩. 근데 집값은 훨씬 많이 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거의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제 책이 나오기도 전부터 2000년대 맞아요. 그때쯤에 이제 알게 된 고객인데 그분이 그때는 제가 이렇게 뭐 사업을 차려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때는 아니었고 이제 이웃이었어서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블로그 이웃. 블로그 이웃. 네, 대단하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의 그거를 어쨌든. 네, 블로그 이웃이었는데. 저가 매수하십시오, 여러분. 네, 제가 이제 19년에 미국에 집을 산 그 이야기를 다 블로그에 다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사실 그때는 무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잘 사셨어요. 그 집을. 제가 완전히 뭐 그때는 사업을 한 게 아니어서 A to Z를 다 컨설팅을 지금처럼 한 건 아니었는데 대출 받고 뭐 집 고르시고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신고하고 이런 걸 다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시기가 코로나잖아요. 얼마나 싸게 사셨겠냐고요. 그렇죠. 와. 진짜 정말 뭐 거의 뭐 150만 불도 안 되는 그 완전 대저택을 캘리포니아에 샀거든요. 그걸 제가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2024년 말에 그 집을 거의 265만 불에 매도하셨거든요. 2배 가까이 됐네요. 네, 2배 가까이 됐고 그걸 매도하신 거를 또 1031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유예를 받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1031이라는 베스킨 라빈스 소리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는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텍사스로 이사 가셨거든요. 왜 텍사스예요? 일단 그분은 교육 때문에 갔고 물가가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텍사스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부터는 자문을 했기 때문에 텍사스의 집을 그 금액을 쪼개서 2개를 사드렸어요. 캘리포니아를 팔고 텍사스에 쪼개서. 와. 그게 쪼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혜택을 볼 때 일자라도 더 많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에선 더 이상 의사를 못 하시니까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가신 거거든요.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채에서는 뭐 월세가 안정적으로 너무 잘 나오고 한 채에서는 또 그분이 실거주를 해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거의 이거 뭐 노량진 원뿔 원인데 이거 재개발. 그래서 뭐
그 잠깐은 지금은 뭐 렌트를 사시면서 일단 투자용으로 2개를 해놓으셨는데, 네네네. 뭐 본인이 쓰시는 렌트보다 뭐 너무나 큰 지금 월세 수익이 나오니까 그분이 네. 굉장히 성공적인 그래도 케이스였고, 네.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그 시세 차익은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아, 오르는 거는? 네, 제가 이거를 네.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네네. 뭐 우리나라 5년 동안 2배 오르지 않은 곳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또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자꾸 이제 그 자녀가 미국에 계신 분들을 예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200명도 넘어가지고 사실 지금 기억이 엄청 다 많아요, 안 나요. 지금. 엄청 많아. 근데 네. 또 한 분은 이런 분 있어요. 그 자녀가 NIU에 그 진학을 했는데, 네. 그분이 1학년 때는 무조건 기숙사를 가야 돼요. 네, 근데 네. NIU 기숙사가 정말 벌레 엄청 많이 나오고, 아. 화장실도 공용이고, 네. 정말 더럽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 거의 한 3,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달에. 와. 500만 원이 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어쨌든 1년 동안은 애를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따님이어가지고 너무 그 기숙사가 이 아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제가 자문을 해서 도와드렸냐면, 125만 불짜리를 사드렸거든요. 콘도를 네네. 맨하튼에 NIU 근처에. 네. 근데 거기서 월세가 8,000불이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8,000불이 나와요. 그럼 거의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제가. 더 1,200이지. 1,100. 네, 1,000만 원 넘잖아, 아무튼. 네, 그래서 그분은 네. 이게 뭐냐면 시세 차익도 노리면서 아이도 행복해졌고, 네. 그리고 추가적인 어쨌든 비용 세이브도 된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8,000불을 어떻게 했냐면, 이 따님이 자기 친구랑 같이 들어왔어요. 투베드룸, 화장실 2개를 구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뉴욕이 세금이 좀 세요. 그리고 네. 뉴욕은 좀 단점이 있다면 관리비가 비싸요. 그래서 네, 네. 8,000불이 모두 다 이제 본인의 소득은 아니고 4,000불 정도의 이제 커먼 텍스, 뭐 네. 관리비, 이런 재산세 이런 것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4,000불 정도 뭐 잡다한 비용들이 나가게 되세요. 그렇지만은 그 기숙사 내야 되는 한 4,000불 아끼셨고, 그 8,000불에서 4,000불은 8,000불이 아니고 그 룸메이트를 가장 친한 친구가 들어와서 그 아이가 4,000불을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반. 본인이 그 4,000불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시면서 이 집의 가격은 어쨌든 올해 맨하튼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네. 일반적으로는 제가 맨하튼은 그렇게 잘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5%, 6% 정도 오르세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쨌든 졸업할 때 되면 네. 아, 이걸로 내가 학비는 뽑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너무 사실 뭐 잘 됐네요. 고마워하시고 네. 너무 만족해 하셔가지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면 지금 뭐 약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정 댓글이나 남겨놓긴 할 텐데, 만약에 그 GFA 쪽으로 연락을 드리면 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은 그 저희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 다음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여쭤볼 것들을 여쭤보고서 네. 그 다음에 전화 상담하고 저하고 네. 필요시에 이제 거의 대부분 대면 상담. 대면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전문가들을 딱딱딱딱 붙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약간 지휘자처럼 전체적인 그림? 네, 전체적인 그림과 이분은 지금 바로 매물을 매수하셔야 되겠다. 아니면 이분은 앞에서의 한국에서의 제가 세금 많이 네, 여쭤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앞에서 한국에서의 그 세금 정리가 돼야 된다. 네. 그런 판단이 서잖아요. 그리고 네. 뭐 법인을 설립하셔야 되고 계좌 먼저 그렇지. 열어드려야 되고 이런 구조가 있고, 또 심지어 이제는 이 미국 해외 투자 자문이라는 게 인생을 설계해드리는 일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더 책임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는 뭐 정말 비자와 영주권 문제까지도 해결해드려야 되는 그 상황이 생겨서 뭐 각각의 이제 전문가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저의 전문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바로 매수하는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뭐 대출 담당자, 은행, 저중개사, 그리고 뭐 법인 세우시면 회계사, 이렇게 전문 팀을 꾸려요, 주별로. 그래서 부동산 매수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들으면서 왜 이게 미소를 지었냐면, 네. 이제 저희가 있었던 학회가 컨설팅 학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그쵸. 그러니까 네. 지금 대표님이 어떤 그 능력과 적성이 거기에 너무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물론 이제 거기 감사합니다. 지금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엄청 많이 계시잖아요. 네. 예, 그분들하고도 뭐 많이 만나시고 교류도 네. 하고 계실 건데 네.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우리 대표님 이제 후배니까 사적인 그걸로 자랑을 해드리자면은 네. 그런 큰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전문가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네. 이제 아까 그 가정의 화목이라 그랬잖아요. 네. 예, 저도 그래요. 그 세금 어. 같은 거 상담할 때 세금만 줄이면 하수고 투자 가치 보면 중수고 그 가정의 행복까지 봐야 된다. 왜냐면 상속 증여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저희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